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의 포스코 수사가 지역 경제계는 물론이고 정치권으로도 확산되는 양상을 띠면서 지역 경제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에선 정경유착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포스코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임지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부터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그동안 포스코건설 임직원 등 10여 명을 사법 처리했고 최근엔 포스코 협력업체는 물론 외주사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을 4차례 조사한 데 이어 지역 유력 정치인들의 소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비리에서 시작된 검찰 수사가 정치권 등 전방위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6개월 가까이 수사가 계속되자 포스코와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 경제계에선 바짝 긴장하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 수사로 지역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이 경제가 살기 위해서는 포스코에서 검찰 수사가 빨리 종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잠잠하면 또 포스코, 잠잠 포스코 이러니까 포스코 때문에 포항 경제가 먹고 사는데 불안하잖아요. 반면에 야당은 포스코와 정치권의 연계가 드러나고 있다며 대국민 사과와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포스코는 이 기회에 새롭게 한다는 의미에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것이고 또한 검찰은 깃털이 아니라 M&A 과정, 인수합병 과정에 대해서 몸통도 제대로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포스코가 강도 높은 쇄신안을 내놓고 돌파구를 찾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참사를 계기로 세계 각국은 원전 사고 때 방사성 물질이 어떻게 확산될지 예측하는 모델 개발에 나서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성우 기자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유럽의 기상당국이 전 세계에 공개한 방사성 물질 확산 예측 모델입니다. 유출된 방사성 물질의 예상 확산 경로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주민 대피와 사고 수습 과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정보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이후 세계 각국은 자국에 최적화된 예측 모델 개발에 나서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아직 첫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듬해인 2012년부터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을 해왔는데 올 들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요구에 의해 연구가 갑자기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기류 분석에만 전문성이 있고 방사성 물질에 대한 전문성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있다는 게 이유인데 유럽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면 납득하기 힘든 해명입니다. 대기 확산이라는 전문적인 부분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오히려 제한하고 기상청의 그 전문성을 무시하는 것, 이것은 원안위가 규제기관이 아니라 친원자력 기관이 아닌가 하는 또 하나의 의혹을.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 최대 원전 밀집 지역인 경북 동해안 주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재난 대비책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시민들은 도대체 뭘 믿고 대피를 할 것이며 여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매뉴얼도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너무 놀랍습니다. 장하나 의원과 환경단체들은 국내 원전의 숫자는 갈수록 늘고 있는 데 반해 안전대책은 오히려 뒷걸음질하고 있다며 기상청은 중단된 방사성 물질 확산 모델 연구를 재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포항시와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이 산업부의 2015년도 산업기술개발 기반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첨단 산업용 전략 소재와 부품을 시험평가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으로 150억 원이 투입됩니다. 두 기관은 앞으로 시험평가 기반과 인증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 산업체의 첨단 산업 진출과 활성화를 지원하며 연구소와 대학, 기업 간 파트너십 구축에도 나섭니다. 경상북도가 오늘부터 3주 동안 지역 300여 업체와 손잡고 유례없는 대규모 세일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문화관광과 각종 농특산물을 대행한 광범위한 할인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북도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문화관광과 특산물 등에 대한 대규모 할인에 나섰습니다. 중소기업과 단위농협 등 도내 300여 곳이 참여한 가운데 다음 달 6일까지를 K 그랜드세일 특별주간으로 정해 운영합니다. 농산물 가격, 또 입장료 문화 행사, 호텔 전부 50% 30% 할인해서 좀 불안한 소비 심리를 좀 말끔히 찍고, 이에 따라 경주 엑스포를 비롯해 각종 문화유적지와 숙박업소, 농산물 장터 등 3개 분야에서 광범위한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실크로드 경주 2015의 입장권이 20%가량 할인되고 엑스포 내 각종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주 양동마을 등 지역 유적지와 관광시설 20여 곳에서는 10에서 50%에 이르는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 밖에도 지역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수용품을 30% 할인 판매하고 엑스포 행사장에 농산물 특판장도 설치돼 운영됩니다. 지금 또 추석이잖아요. 포도라든가 여기 보니까 좀 더 추석에 쓸 수 있는 과일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풍부했었고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자체가 중심이 돼 이렇게 큰 대규모 할인 행사를 여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메르스 여파 등 소비 심리 위축으로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해 마련한 겁니다. 경상북도는 이번 대규모 할인 행사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개발도상국의 빈곤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2015 글로벌 새마을 포럼이 오늘 경주에서 열렸습니다. 럭 나가자 전 UN 사막화 방지 협약기구 총장과 정홍원 전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이번 포럼에서는 지구촌 공동 변형과 새마을 정신 공유를 논의하는 60여 편의 학술 발표와 토론 등이 이어졌습니다. 경상북도는 개도국 9곳에 20여 개의 새마을운동 연구소와 시범마을을 조성하는 등 빈곤 퇴치와 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년 총선 혁신안 때문에 심한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일정대로라면 내일 의결될 예정인데 지역의 새정치민주연합 당원들은 혁신안 통과에 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오늘 대구를 방문해 의결권을 가진 중앙위원들 앞에서 혁신안을 설명하고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혁신안은 계파주의를 낳게 한 최고위원제를 없애고 사무총장제를 폐지해 당 조직을 황골탈퇴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합니다. 선출직 공직평가위원회와 국민공천단을 구성해 공천혁신을 이루고 시도당에게 일부 공천권을 이양하는 등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거듭 태어나기 위한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되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서도 당원과 국민들로부터 지지와 성원을 받기가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은 이번 혁신안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혁신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친노 비노 싸움으로 비춰지는 것이 가장 좀 안타깝고요. 기존의 당대표 중심의 공천 제도를 시스템으로 바꿔내자. 그렇게 하면 누구에게 불편하고 또 부당한 일은 있지 않다. 혁신안이 통과된다면 정치적인 파장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오픈 프라이머리, 즉 완전 국민 경선제 도입을 당론으로 확정한 새누리당과 파격적인 혁신안을 들고 나온 새정치민주연합과의 주도권 싸움이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완전 국민 경선제라는 우리의 안이 더 좋다라고 하는 비판을 지금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고요. 국민 공천제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밀고 나가지 않을까. 여야 모두 공천 방식에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중요한 변수인 만큼 지역의 여권도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안 통과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 3월 치러진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대구 경북 지역에서 선거 사범 190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136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선자 가운데 39명을 입건했고 이 가운데 30명을 기소했습니다. 유형별로는 금품 선거 사범이 112명으로 59%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흑색 선전, 불법 선전 등의 순이었습니다.
포항 시내버스 업체인 신한여객 노조가 임단협의 결렬돼 오늘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노조 측은 전국 평균 임금 인상률이 3.7%라며 시급 6% 인상을 요구한 데 반해 회사 측은 포항시의 운송 표준 원가가 1.6%밖에 오르지 않아 여력이 없다며 2.96% 인상안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노조는 지난달 6일부터 16차까지 임단협을 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보름간씩 한두 차례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파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포항 북부시장이 전통시장으로 등록돼 행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포항 북부시장 상인들은 회원 113명으로 상인회를 구성하고 포항 지역 젊은 기업가들의 도움을 받아 최근 포항시의 전통시장으로 등록했습니다. 북부시장은 지난 1965년 시장이 개설된 뒤 50년 만에 전통시장으로 등록됨으로써 죽도시장처럼 아케이드와 주차장, 상인대학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됐습니다. 이로써 포항 지역의 전통시장은 39개로 늘어났고 무등록 시장은 21개입니다. 한글과 한국 문학의 세계화를 위한 세계 한글 작가대회가 다음 달 한글날을 앞두고 오늘 경주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지난 2008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르클레지오 등 15개국 해외 작가들을 비롯해 도종환, 정호승 시인 등 국내 문인 6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오는 18일까지 열리고 시 낭송과 문학 강연, 역사 기행 등의 행사도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경주 하이코에서 간단한 등록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경북시각장애인연합회는 오늘 경북 점자도서관 이전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기존 포항시 해도동에서 북구 법원로로 이전한 점자도서관은 지상 4층에 연면적 1,200여 제곱미터로 점자도서 1,400여 종과 녹음도서 6,100여 종, 그리고 60석의 열람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하나뿐인 점자도서관은 전국에서 주문을 받아 필요한 도서를 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청명한 가을 날씨를 보였는데요. 내일은 곳곳에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양태빈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네, 초가을 날씨를 만끽하기에 좋은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곳곳에서 가을비가 내리겠는데요. 오전에는 구름이 다소 지나다가 저녁 6시부터 포항 경주에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내리는 비양은 1에서 4mm 정도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낮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 지역의 낮 기온이 울진과 경주는 22도, 영덕 포항은 23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아침 공기는 여전히 쌀쌀하겠습니다. 일교차가 10도 내외로 크게 벌어지니까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 지역은 구름 많고 곳곳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울진 14도, 영덕 경주 13도, 포항은 17도로 예상되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3도가 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울릉도 16도, 독도 19도로 시작하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20도, 독도 21도가 되겠습니다. 동해 전해상 구름 많겠습니다. 동해 남부에서는 비가 오겠는데요. 파도는 0.5에서 3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목요일까지 곳곳에서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하니까요.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북 한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2015 경북 한우 경진대회가 오늘 경주 실내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23개 시군에서 출품된 한우 69두가 경쟁에 나서 가장 우수한 12두가 선정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지역 최고의 한우를 선발하는 이번 대회를 통해 구제역과 FTA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 농가를 격려하고 선진 축산 기술을 공유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투자 유치를 위해 중국을 방문 중인 이강덕 포항시장은 칭다오 핑두시와 우호 교류 협약을 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난달 31일 핑두시장 일행이 포항시를 방문해 우호 교류 의사를 전달한 데 이어 이 시장을 핑두시에 정식 초청하면서 이뤄졌습니다.
빙두시는 맥주로 유명한 칭다오에서 1시간 거리에 위치한 인구 140만 명 규모의 도시로 면적은 포항시의 3배에 이릅니다. 이강덕 시장은 내일은 유젠그룹과 2천만 달러 규모의 추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행정자치부가 부담 주체를 두고 논란이 일던 누리과정 경비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의무 지출 항목에 넣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지방재정의 5년간 집행 방향을 담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의무 지출 항목은 지자체와 교육청 예산에 반드시 편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도교육청은 대통령 공약사업이자 국가정책인 무상교육과 보육 비용을 지방재정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자부의 입법 예고에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016학년도 대입 수능시험 응시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경북 지역 재수생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대입 수능시험 응시 원서를 제출한 지역 고교 졸업자는 2,487명으로 지난해보다 185명 늘었습니다. 반면 졸업을 앞둔 고3 학생은 2만 3,001명이 원서를 내 지난해에 비해 209명 줄었으며 검정고시 출신 응시자도 360명으로 지난해보다 11명 감소했습니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전후해 선거법 위반 행위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내년 총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가 명절 관련 현수막에 자신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윷놀이 대회 등 각종 행사에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 구민에게 귀향, 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또 친분이 없는 일반 선거 구민에게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유권자는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게 되면 제공받은 금액의 최고 50배까지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